오늘은 마음이 참 복잡한 하루였다. 아들이 또 나는 몰라 각자 알아서 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툭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그저 서운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멀어진 느낌이 드는 걸까?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말을 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느낌. 내 마음을 꺼냈는데 상대방은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느낌. 누군가에게 내 편이 되어줘라고 부탁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혼자인 것 같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거창한 갈등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 나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서 느끼는 조용한 외로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몰라. 딱 3글자입니다. 그런데 그 3글자가 오랫동안 쌓아온 관계 속에서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꺼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도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한 문장을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 앤 좋아요 요청.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처럼 가족관계, 감정, 그리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차마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이 채널에서 계속해서 나눌 예정입니다. 만약 오늘 이 주제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가장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일달랑 나는 몰라 그 말이 왜 이렇게 아팠을까? 오늘 하루가 유독 무거웠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속에 뭔가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 말로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냥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저녁이 되어서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있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속에 있던 말을 꺼냈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줬으면 한다는 것, 아니 정확하게는 그냥 내 말을 한 번만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돌아온 말은 단 3글자였습니다. 나는 몰라. 그 다음엔 이 말이 뒤따라왔습니다. 각자 알아서 해. 이상하죠? 그 말을 들은 순간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가슴 한쪽이 툭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건물의 바닥이 조용히 내려앉는 것처럼 소리도 없이 무언가가 무너졌어요. 우리는 가끔 아주 거창한 말에 상처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큰 싸움, 날카로운 말, 비난하는 목소리. 그런데 실제로 가장 오래 남는 상처는 종종 이렇게 작은 데서 옵니다. 무표정하게 뱉어진 나는 몰라라는 말 한마디. 관심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 말이 담고 있는 회피의 감각이 마음 어딘가에 아프게 박힙니다. 이단락 중간에 낀 사람의 침묵 아들이 피하는 이유. 그 자리를 피한 사람은 저를 싫어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걸 알면서도 인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받은 마음은 논리적으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가슴으로는 자꾸만 그럼 왜 내 말은 안 들어? 라는 질문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보면 그 자리를 피한 사람의 입장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건 세상에서 가장 조심스러운 자리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누군가의 마음이 상할 것 같고 한쪽 편을 드는 순간 다른 한쪽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 그 사람도 어쩌면 하루에도 수십 번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 선택한 것이 침묵이었을 거예요. 갈등을 건드리지 않으면 적어도 악화되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누구도 더 상처받지 않을 거라는 생각. 그런데 그게 오히려 상처가 됩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무관심처럼 느껴지고 피함으로써 외면처럼 느껴지거든요. 이건 굉장히 흔한 패턴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갈등 회피 컨플릭트 어보이던스라고 부릅니다. 갈등 회피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충돌 자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어린 시절부터 갈등이 나쁜 것이라고 배웠거나 갈등 상황에서 상처받은 경험이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몰라는 사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무서워의 다른 표현일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해가 된다고 해서 서운함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 두 가지는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요. 이해하면서도 그래도 여전히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운함을 느끼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서운함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이 관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됩니다. 3단락 침묵은 중립이 아니다. 말하지 않을 때 벌어지는 일들. 아무 말도 안 하면 최소한 싸우지는 않잖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요. 가족은 어차피 같이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불필요하게 감정을 꺼내서 분위기를 흐리는 것보다는 그냥 덮어두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아주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침묵은 중립이 아닙니다. 말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쌓입니다. 오늘의 서운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일의 서운함과 합쳐지고 그게 한 달, 1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아주 작은 일에도 폭발하거나 혹은 완전히 무감각해지는 두 가지 방향 중 하나로 가게 됩니다. 무감각해지는 것, 그게 오히려 더 무서운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서운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뭐 어때, 원래 그런 거지가 되고 그게 다시 나는 이 사람에게 아무 기대도 없어가 됩니다. 기대가 없어지면 실망도 없어지지만 동시에 연결도 없어집니다. 그게 바로 정서적 단절입니다. 가족 사이에서 가장 흔하게, 가장 조용하게 일어나는 비극이 바로 이 정서적 단절입니다. 큰 싸움을 한 것도 아니고 누가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보면 서로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마치 다른 세계에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낯선 감각. 그게 바로 수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채 쌓여온 작은 감정들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전달법 I-메서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랬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꼈어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멀어진 것 같아서 외로워.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혼자인 것 같았어. 나는 내가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했어.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내 감정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방어적이 되지 않고 들을 수 있어요. 완벽한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침묵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4단락 오해받는 쪽에서 바라보다 며느리의 자리. 이번에는 시점을 바꿔볼게요. 아들이 침묵을 선택하는 사이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며느리입니다. 며느리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봤어요. 남편이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며느리는 어떤 기분일까요? 남편이 내 편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 혹은 적어도 내 말도 들어봐라고 말해주길 바라는 마음. 그런데 남편은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그러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나 혼자 싸우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때로는 내가 원하지도 않는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되는데 남편은 그 자리를 피하고 나는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 그 답답함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에는 사실 세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받고 있는 셈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멀어진 것 같아 외롭고 며느리는 남편이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아 외롭고 아들은 두 사람 사이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혼자 침묵 속에서 외롭습니다. 누가 나쁜 게 아닙니다. 세 사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방식들이 서로 맞지 않아서 생기는 충돌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 한 명이 먼저 그 패턴을 깨야 합니다. 가장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게 내가 더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더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 감정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말로 꺼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 며느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낯선 두 사람이 한 사람을 공유하는 관계입니다. 그 같은 사람을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는 쉽게 평행선을 걷게 됩니다. 서로를 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출발점입니다. 오달락 솔직함으로 다음에 꺼낼 한 문장을 준비하며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섭섭함 대신 솔직함으로 말하자고. 원망 대신 내 감정을 그대로 전하자고. 우리는 종종 감정을 숨기는 것이 성숙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른이 되면, 특히 가족 앞에서는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걸 보여주는 게 약해 보이는 것 같아서 꾹꾹 눌러 담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눌러 담은 감정들은 결국 어딘가에서 새어나옵니다. 그게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렇게 말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내가 멀어진 것 같아 외롭다. 딱 이 한 문장입니다. 비난도 아니고 요구도 아니고 그냥 내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한 문장. 이걸 말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혹시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이 또 나는 몰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말하는 것이 침묵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침묵 속에서는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 방법이 없거든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내가 괜찮은 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더 외롭습니다. 말하는 것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 것은 변화를 원천 차단합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곳에서 태어나 다른 방식으로 자라왔고 다른 것에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해하려는 노력, 그 노력은 가능합니다. 천천히 한 문장씩 다시 가까워지는 것. 그게 제가 가족에게 바라는 것이고 동시에 제가 가족에게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감정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말하지 못하고 가슴에 담아둔 감정, 오해받는 것 같아서 차라리 입을 닫아버린 경험. 그 마음을 오늘 조금이라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한 문장만 먼저 꺼내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떨려도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내 마음을 딱 한 문장만요. 나는 내가 멀어진 것 같아 외롭다.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